그날도 매장은 화려했다. 백화점 9층 VIP 라운지의 수정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는 가운데 나는 평소처럼 입구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은 박연아, 27살의 신입사원이다. 이 화려한 공간에서 일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어 간다. VIP 라운지는 백화점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여기서 우리는 평균 구매액이 연 5천만 원 이상인 고객들만을 모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곳에서 오늘은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후 2시 우리 매장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지훈 매니저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32살의 매니저는 항상 완벽한 슈트 차림에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특별한 고객들이 올 예정이라며 모든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을 강조했다. 오늘은 특히 더 조심해. 정상무님께서 직접 체크하신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인물이 내려섰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건 우리가 기다리던 VIP 고객이 아니었다. 70대로 보이는 노부인이 천천히 우리 라운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낡은 겨울 코트와 오래된 손뜨개 모자를 쓴 그녀는 한 손에 바래진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이지훈 매니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빠르게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회원 전용 라운지입니다. 노부인은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지훈 매니저는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더 단호하게 바꾸었다. 이곳은 특별 회원만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일반 고객 휴게실은 5층에 있으니 그쪽을 이용해 주세요. 노부인의 눈에 잠시 서글픔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른 직원들은 무관심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녀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괜찮으세요? 제가 5층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노부인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품이 있고 우아한 기품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런데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이 노부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여행 가방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낡고 바랜 가죽이었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엿보였고 측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 가방 정말 특별해 보여요. 내 말에 노부인은 가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가방은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한 동반자예요. 겉모습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값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 순간 정상무가 멀리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45세의 차가운 비즈니스맨으로 매출과 실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제가 5층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노부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박연아입니다. 연아씨, 친절함은 언제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기억해두세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내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휴게실로 향했다. 나는 9층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노부인과 함께였다. 무언가 그녀에게서 특별한 것이 느껴졌고 이상하게도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돌아와 보니 이지훈 매니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 내가 곤경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노부인의 따뜻한 미소와 그녀가 들고 있던 신비로운 여행 가방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다.
이지훈 매니저에게 호된 질책을 받은 나는 VIP 라운지 입구 안내 업무에서 뒤편 재고 관리로 자리가 바뀌었다. 그는 내게 백화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며 당분간 고객과의 접점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화요일 오전 재고실에서 새로 들어온 명품 가방들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는 단조로운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직원용 통로를 통해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 그 노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오늘은 회색 코트와 단정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9층 VIP 라운지 쪽으로 향하는 모습에 가슴이 조여왔다.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니 예상대로였다. 이번에는 이지훈 매니저가 아닌 다른 직원이 노부인을 막아섰다. 그 직원의 표정에서 노부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노부인은 또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렸다. 순간적인 충동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급히 재고실을 나와 노부인을 향해 걸어갔다. 정상무나 이지훈 매니저가 볼까 두려웠지만 노부인의 쓸쓸한 뒷모습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5층 일반 휴게실로 향하는 노부인을 따라잡았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다. 작은 용기를 내어 노부인에게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5층 구석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사실 직원인 내가 근무 시간에 고객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걱정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카페에 앉아 노부인은 자신의 이름이 강미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나는 그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도시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그녀는 이따금 시내에 나와 사람 구경을 한다고 했다. 그 말에 슬쩍 웃음이 나왔다. 사람 구경이라니 마치 할머니가 쓰실 법한 표현이었다. 강미양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녀는 여행 이야기를 특히 즐겁게 했는데 젊은 시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했다. 그 낡은 여행 가방도 30년 전부터 함께 했다고 했다. 잠시 시장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계를 보니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정상무였다. 그는 카페 입구에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 곧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내가 급히 인사를 하려는 순간 정상무는 다른 직원과 함께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강미양 할머니를 향해 공손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화점에서는 매장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고객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투였다. 그런 단골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강미양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백화점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강미양 할머니의 얼굴에서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여행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서려 했다. 내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정상무가 나를 강하게 붙잡았다. 이제 내 차례였다. 백화점으로 복귀하는 길. 정상무의 꾸짖음이 귓가를 울렸다. 내가 규정을 어기고 업무 시간에 고객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 백화점의 고급 이미지에 맞지 않는 고객을 응대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9층으로 돌아와 보니 이지훈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상무보다 더 차갑게 나를 대했다. 앞으로 2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해고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루가 끝나고 퇴근길에 올랐을 때 머릿속은 온통 강미양 할머니로 가득했다. 그녀가 백화점을 떠나는 모습. 그 낡은 여행 가방을 꼭 쥔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서글픔. 그것은 단순한 거절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더 깊은 어떤 감정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아직 백화점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직원 출입구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대형 전광판에 눈길이 갔다. 그곳에는 다음 주에 있을 백화점 20주년 기념 행사 안내가 화려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별 초청 손님이라는 문구였다. 전국에서 네로라는 기업인과 사회 저명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광판을 보며 서 있는데 어깨를 툭 치는 감각에 뒤를 돌아보았다. 같은 부서의 선배 직원이었다. 큰일 났어. 오늘 정상무님이 VIP 라운지 직원 전체 미팅 소집했대. 너도 빨리 올라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어제 일 때문에 나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려는 것이리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9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VIP 라운지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정상무와 이지훈 매니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정상무가 입을 열었다. 다가올 20주년 행사의 중요성과 우리 백화점에 올 특별한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강조한 것은 모 대형 재단의 이사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재단은 우리 백화점의 신규 지점 확장을 위한 500억 투자를 검토 중이었다. 정상무의 말이 끝나갈 무렵 문득 나는 강미양 할머니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을 떠올렸다. 그 가방에 새겨진 이니셜 그리고 그녀의 이름 강미양.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20주년 행사 준비로 백화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VIP 라운지는 더욱 화려하게 꾸며졌고 모든 직원들은 특별 교육을 받았다. 나는 여전히 재고 관리를 맡고 있었지만 행사 당일에는 모든 직원이 동원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미팅에서 돌아온 후 나는 계속해서 강미양 할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가방에 새겨진 이니셜과 이름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컸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 했지만 근무 중 개인 휴대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즉시 컴퓨터를 켰다. 강미양 재단 이사장이라고 검색했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한미문화재단의 이사장 강미양에 관한 몇 가지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재단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해 있었고 이지훈 매니저는 몇몇 고위 직원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를 지나치려는 순간 그가 나를 불렀다.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이 없었다.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한 그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상무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행사 당일 나를 VIP 라운지에 다시 배치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왜 갑자기 중요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유를 묻자 이지훈 매니저는 침묵했다. 그러다 마지못해 답했다. 한미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리스트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정상무가 크게 당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지훈이 우연히 강미양 할머니와 내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을 CCTV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그 할머니가 한미문화재단의 이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내 예감이 맞았던 것이다. 그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인이 실제로 500억 투자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이사장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2번이나 무례하게 대했다. 이지훈 매니저는 내게 강미양 할머니를 다시 모셔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상무는 내가 그녀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눈 직원이기 때문에 얘게 이 임무를 맡기고 싶어 한다고 했다. 속이 메스꺼워졌다. 이런 식으로 강미양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거절할 경우 내 직장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고민 끝에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다시 일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점심시간 5층 휴게실에 내려가 혹시 강미양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후 근무 중 정상무가 모든 직원들을 다시 소집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심각했다. 한미문화재단 이사장을 초대하지 못할 경우 백화점 20주년 행사의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투자건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들어왔다. 68세의 회장은 좀처럼 이런 직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모두가 놀랐다. 그는 조용히 앉아 정상무의 보고를 들었다. 보고가 끝나자 김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미양 할머니를 우리 백화점에서 무례하게 대한 일, 그녀가 한미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김 회장의 눈빛이 나에게 향했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김 회장은 내가 강미양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녀를 5층까지 안내했고 후에 커피를 함께 마셨다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 백화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그리고 강미양 이사장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모든 고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보통 때였으면 크게 당황했겠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이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려는 순간 김 회장이 오히려 받아보라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을 강미양 할머니의 비서라고 소개했다. 강미양 이사장이 나에게 전화하고 싶어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직접 전화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사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백화점으로 올 예정이며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김 회장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그는 이미 강미양 이사장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김 회장은 그녀가 왜 이런 방식으로 백화점을 방문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상무와 이지훈 매니저를 불러 뭔가를 지시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행사 전날 백화점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VIP 라운지는 더욱 고급스럽게 꾸며졌고 모든 직원들은 특별 유니폼을 착용했다. 나는 다시 VIP 라운지 입구에 배치되었다.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증폭되었다. 그 시각 엘리베이터에서 강미양 할머니가 내려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비서와 경호원으로 보이는 몇 명이 따르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정상무와 이지훈 매니저는 급히 맞이하려 앞으로 나섰지만 강미양 할머니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내게로 다가왔다. 강미양 할머니가 내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위험이 느껴졌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서 이상한 안정감이 전해졌다. 정상무와 이지훈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와 강미양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공손함이 묻어 있었다. 이사장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다면서 정상무는 과한 친근함을 표현하려 했다. 강미양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백화점 내부를 둘러보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다. 김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강미양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김 회장은 강미양 할머니를 특별히 준비된 VIP 룸으로 안내했고 그녀는
내게 함께 오라는 눈짓을 했다. VIP 룸은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극소수의 손님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이었다. 강미양 할머니, 김 회장,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만 입장했다. 정상무는 문 앞에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강미양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강미양 할머니는 자신이 이런 방식으로 백화점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항상 투자하기 전에 직접 그 기업의 문화를 경험해 본다고 했다. 고위 임원들의 말이 아닌 실제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백화점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특히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강미양 할머니는 그 낡은 여행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천천히 잠금 장치를 풀고 가방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작은 사진첩이 있었다.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김 회장에게 건넸다. 그것은 한미문화재단과 백화점 간의 투자 계약서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500억이 아닌 300억으로 금액이 변경되어 있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미양 할머니는 나머지 200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작은 사진첩을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사진첩에는 그녀가 전국 각지의 백화점과 마트를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반 고객으로 변장하고 서비스를 체험하는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지난 1년간 전국 주요 유통업체를 모두 돌아다니며 이러한 미스터리 쇼핑을 했다고 했다. 그 결과 우리 백화점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VIP에게만 집중하고 일반 고객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녀의 평가였다. 특히 노인, 장애인, 그리고 외모로 판단받는 고객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강미양 할머니의 평가를 인정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미양 할머니는 남은 200억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설명했다. 그녀는 모두의 공간 센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나를 지명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백화점의 신입사원인 내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강미양 할머니는 내가 유일하게 그녀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직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서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게 이 프로젝트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미양 할머니가 다시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것은 50년 전 젊은 시절의 강미양 할머니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20대의 작은 옷가게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외모와 배경 때문에 많은 차별과 무시를 경험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강미양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박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녀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창한 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강미양 할머니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정상무가 황급히 들어왔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강미양 할머니를 보자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는 강미양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강미양 할머니는 담담하게 정상무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날의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나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강미양 할머니가 내게 맡긴 중요한 임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될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나 역시 달라졌다. 더 이상 신입 직원이 아닌 모두의 공간 센터의 책임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지만 강미양 할머니의 신뢰와 김 회장의 지원 덕분에 차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모두를 위한 공간 만들기였다. 백화점 각 층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법, 선입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 가장 큰 변화는 9층 VIP 라운지였다. 여전히 주요 고객을 위한 공간이지만 이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 라운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그대로 유지하되 더 이상 외모나 옷차림으로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방문객에게 따뜻한 차와 쿠키를 대접하며 진정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정상무는 놀랍게도 이 변화에 가장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강미양 할머니와의 인연이 그를 깊이 변화시킨 듯했다. 그는 특별히 노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지훈 매니저도 달라졌다. 그는 이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고객 응대에 있어 진정성을 강조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백화점 고객 만족도는 전국 1위로 올라섰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고객들의 평가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 성공적인 변화는 다른 백화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여러 업체들이 우리의 모두의 공간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강미양 할머니는 매달 한 번씩 백화점을 방문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다녔다.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늘 겸손하게 응대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10월의 어느 날 강미양 할머니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한미문화재단 본사는 서울 북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이 아닌 오래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재단은 모두의 공간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했고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나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백화점을 넘어 전국의 서비스 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잠시 고민했지만 곧 수락했다. 강미양 할머니의 비전에 함께하고 싶었다. 겨울이 되자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1층 로비에는 대형 트리가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모두를 위한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빛났다. 우리는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다. 행사 당일 백화점은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찼다. 화려한 옷을 입은 VIP 고객들 대신 소박한 차림의 손님들이 줄을 이루었다.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어떤 명품 쇼핑보다 값진 것이었다. 강미양 할머니도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던 시절,
그리고 성공 후에도 잊지 않았던 초심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 낡은 여행 가방의 비밀을 공개했다. 그 가방은 그녀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구입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가방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담는 상징으로 그것을 선택했다. 수십 년이 지나 부와 명예를 얻은 후에도 그녀는 그 가방을 계속 사용했다. 그것은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강미양 할머니는 가방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메모가 있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쓴 좌우명이었다. 모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로 판단받아야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나에게는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나 역시 많은 편견과 싸워왔기 때문이다. 학벌이 좋지 않아 취업 과정에서 여러 번 거절당했고 외모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도 있었다. 강미양 할머니의 이야기는 내 상처를 어루만지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미양 할머니는 나를 불러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작은 가죽 다이어리였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다이어리에 내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라고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백화점은 연간 성과 보고를 준비했다. 놀랍게도 모두의 공간 도입 이후 매출이 15% 증가했다. 더 많은 고객이 백화점을 찾았고 체류 시간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김 회장은 전 직원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나와 팀원들의 노력을 크게 치하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모두의 공간 센터를 정식 부서로 승격시키고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새해 첫날 나는 강미양 할머니가 준 다이어리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다. 백화점은 새로운 계절을 맞아 화사하게 변신했다. 1층 로비에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곳은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특별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어느 날 지나가다 한 노부인이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낡은 코트와 오래된 가방을 든 그녀는 1년 전 처음 만났던 강미양 할머니와 닮아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도움을 건넸다. 노부인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강미양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 안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나 화려한 구호가 아닌 한 사람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친절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강미양 할머니의 낡은 여행 가방처럼 겉모습은 초라해도 그 안에 담긴 가치가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오래된 교훈은 이제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